교육과학기술부에서 2012년 학교 진로교육 지표조사를 시행한 결과 직업과 진로교과를 채택한 중학교가 10곳 중 4곳, 또 직업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교가 10곳 중 8곳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또 직업체험에 대한 만족도 역시 57.2%라는 긍정적인 결과를 보였다고 하죠. 네, 그만큼 학생들이 진로교육을 많이 필요로 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하루빨리 모든 학교에서 진로점 직업교과도 가르쳐지고 또 다양한 진로 체험 프로그램이 생겨났으면 합니다. 네, 우리 학생들의 진로에 대해서 확신하는 그날까지 도전 직업 체험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도당고등학교 2학년 최서진입니다. 우리 서진 학생은 고등학교 2학년이면 진로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것 같아요. 어떤 꿈을 가지고 있나요? 전 중학교 때부터 경제나 금융 쪽에 관심이 많아서 평소에 그냥 회계사나 금융 컨설턴트 같은 은행원 같은 직업에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경제 쪽에 관심이 많다고 했는데 네. 좀 구체적으로 알아본 거 있나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알아본 건 없는데 아침마다 하는 뉴스에서 경제 코너 같은 그런 코너도 제대로 재밌게 봤던 것 같고 네. 신문 같은 곳에서도 그런 경제 코너가 많거든요. 그런 코너를 엄마와 이제 재밌게 봤던 것 같아요. 본인의 꿈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었어요?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 자세히 몰라서 그냥 제가 하고 싶은 직업이 늘 공부를 잘해야 되는 직업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냥 공부만 열심히 해왔던 것 같아요. 그래도 공부를 열심히 해왔다고 하니까 기특한데 서진 학생처럼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일단 진학을 하고 나서 진로를 결정한 학생들이 많잖아요. 그게 사실 좀 걱정이 되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 사람이 모든 영역에서 능력이 출중하다면 사실 공부만 열심히 해도 돼요. 그렇죠. 예. 근데 문제는 우리 모두는 가지고 있는 역량이 제한적입니다. 따라서 자기가 맞는 부분을 찾아내고 또 에너지를 그 부분에 집중적으로 이렇게 투자할 때 우리가 효율적으로 준비를 할 수가 있거든요. 특히나 이제 21세기 직업사회가 굉장히 경쟁적이고 아주 전문화되고 있어서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사실은 준비한 사람에게 당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행복한 직업 생활을 위한 첫 번째 준비는 내가 과연 무엇에 어떤 일을 좋아하고 또 어떤 일을 신나게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데부터 시작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좋지만 자신의 적성이나 흥미를 좀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맞습니다. 사실 진학만을 위해서 공부를 하다 보면 막상 과를 정할 때, 전공을 정할 때 역시 좀 고민이 되지 않을까요? 예, 대학에 가서 전공이 안 맞아서 적성에 맞지 않아서 뭐 전과를 한다거나 편입을 한다거나 복수 전공을 한다거나 물론 대안은 있습니다만 어쨌든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뭐 인생이라는 것은 항상 계획된 대로 되는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그때그때 최선을 다해서 자기에게 맞는 분야가 어떤 분야인지 찾는 것도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또 공부만 열심히 했다가 막상 대학을 입학할 때 그 당황스러움을 면할 수 있는 준비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그래도 우리 서진 학생은 경제 분야라고 분야는 정해놨기 때문에 이번 체험을 통해서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떤 체험 신청했어요? 전 이번에 회계사 체험 신청했는데 평소에 회계사에 관심이 많았었거든요. 근데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는 회계사에 관심이 많았다가 더 다양한 직업군도 알게 되면서 뭐 금융 컨설턴트 같은 일도 관심이 많았었는데 이번 체험을 통해서 회계사가 어떤 일을 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싶었기도 했고 회계사가 되려면 어떤 적성도 필요하고 어떤 자질이 필요한지 알아보고 싶어서 회계사 신청하게 되었어요. 네, 정말 우리 서진 학생이 회계사 체험 제대로 하고 왔을지 궁금해지는데요.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도전 직업 체험 회계사 편입니다. 회계 및 세무 업무를 주로 하는 서울의 한 회계법인. 체험을 위해 이곳을 찾은 서진이는 아직 모든 게 낯설기만 한데 이런 서진이를 위해 회계사의 모든 것을 알려줄 특별한 분을 모셨다. 오늘의 멘토 이귀현 회계사다. 개인이나 기업의 돈의 흐름에서부터 관련 법률이나 회계 기준에 이르기까지 전문적인 지식을 요하는 회계사. 이런 회계사의 업무에 대해 서진이는 어디까지 알고 있을까? 본격적인 체험에 앞서 전자공시 시스템으로 자료를 살펴보며 회계사로서 익혀야 할 기본 개념들을 배워보는 시간을 가졌다. 손익과 현금의 흐름은 다른 개념이에요. 손익이 뭔데요? 자, 손익은 이익? 이익. 자, 예를 들어
서진 학생이 친구한테 이번 달에 내가 소중하게 아끼던 가방을 하나 팔기로 했어. 이 친구가 나 지금 돈이 없으니까 다음 달 1일 날 너한테 10만 원을 줄게. 얘기를 한 거야. 매출이 발생한 거야. 물건을 판 거야. 그래서 물건도 줬어. 다만 돈은 다음 달에 준 거야. 가방을 내가 8만 원에 원래 내가 처음에 최초에 샀다고 치면 나는 돈 2만 원 번 거죠. 8만 원에 사서 10만 원에 팔았으니까. 하지만 물론 돈 10만 원 아직 안 들어왔죠. 하지만 내 손익계산서에는 이번 달 손익계산서에는 10만 원 매출 원가 8만 원 해서 2만 원의 이익이 생긴 거예요. 그게 손익계산서예요. 굉장히 어려운 개념인데 뭐 쉽게 설명하려고 했는데 이걸 이제 공부하다 보면 가장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고 현직 회계사들조차도 틀려요. 그래서 심지어 이렇게 감사받은 보고서에 현금을 표가 돼 있는데 이거 틀린 경우도 많아요. 아, 진짜요? 실제 보면. 그럼 어떻게 해요? 틀리면? 어떻게 아무도 모르잖아. 농담이고 알게 되면 이제 정정 공시를 하죠. 고쳐서 정정 공시를 하는데 자 그냥 서진 학생 같은 경우에 봤을 때 틀린지 알겠어? 숫자의 나열인데 뭐 알 수가 없지. 그래서 이걸 아는 다른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같은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숫자에 대한 감각이 필요한 회계사. 서진이는 회계사에 대한 자신감이 생겼을까? 단순하게 살겠던 것보다 훨씬 어려운 직업인 것 같고 힘든 직업인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해보고 싶기는 한데 어려워도 잘하면 자기 전문 분야 되는 거고 자기의 전문 직업을 가지고 있는 건 멋있는 일인 것 같아요.